자, 이제 우리가 구글 클래스룸을 간단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제 수업이라는 부분에 지금 클릭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살펴볼게요. 천천히. 자, 이 수업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스트림을 누르면 아까 이제 우리가 올렸던 것처럼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위로 갈수록 최신 정보를 아는 거.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보면은 출석 질문을 먼저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주차 과학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순서대로 올렸구나 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제시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정보 소식은 우리가 들었으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어떤 과제를 제시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왼쪽에 보면 곧 마감되는 과제라고 이제 왼쪽 이 화면이 있죠. 그럼 모두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까 스트림에 나왔던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세 가지의 과제를 올려놓으면 무슨 과제가 있는지 딱 한 번에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모두 보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다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요, 이렇게 제출함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제출함이라고 표시가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출을 한 명이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할당 완료는 뭐냐면 아직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는 무슨 뜻일까요? 자, 과제를 받은 사람이 2명인데 아직 아무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0, 25라고 돼 있으면 뭘까요? 우리 반 25명 중에 한 명도 제출하지 않았다. 자, 만약에 나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자, 제출함은 24고 할당 완료는 1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반 25명 중에 24명은 모두 제출했는데 한 명이 안 했다. 이 내가 안 했다면 이 한 명은 내가 되겠죠. 본인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선생님이 이런 과제들을 한눈에 냈구나. 나 이거 제출 안 했는데 이거 빨리 내야겠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나가면, 자, 여기 곧 마감되는 과제라고 돼 있죠. 자, 기한이 곧 돌아오는 과제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선생님이 오늘이 선생님 만든 날짜가 4월 9일인데, 자, 4월 10일까지 만약에 완료해야 되는 과제를 선생님이 제출했다면, 여기에 이제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곧 마감되는 그런 과제들이 여기에 바로 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다는 거는 뭐예요? 없다는 거죠. 곧 마감되는 과제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수업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제출이 됐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출석 체크하기에서 출석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온라인 학습에서 또 과학 부분하고 수학 부분 이렇게 세 개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스트림 부분 보면 출석, 과학, 수학 세 가지가 올라와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죠. 그리고 모든 과제 보기에서도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주차 온라인 학습. 자, 1주차 온라인 학습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하는 학습이다. 16일이 목요일이니까 이제 17일은 금요일. 그래서 1주차 이제 수업이 되는 거죠. 자, 1주차에 꼭 들어야 될 과목들이 이렇게 제시가 될 텐데, 선생님은 실제는 아니니까 연습으로 이렇게 수학과 과학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온라인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선생님이 요거 설명해 1주차에 수학의 첫 번째 과제다. 첫 번째 제시한 거다. 이거는 1주차에 과학 과목을 첫 번째로 제시한 거다. 라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2라고 돼 있으면 1주차 과학의 두 번째 자료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 단원명 부분은 만약에 분수의 나눗셈이다. 라고 하면 1주차 수학의 첫 번째
제시한 거의 제목은 분수의 나눗셈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 오른쪽 이거는 5차시, 총 5시간, 5차시 중에 첫 번째 거다 라는 뜻이에요. 1차시 내용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5번 중에 두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라고 돼 있는 거고, 만약에 5-5다 그러면 5번째 중에 마지막 단원이다. 분수의 나눗셈 마지막 단원이다 라고 마지막 차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로 써져 있는 건 우리가 처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1로 제시가 되어 있겠죠. 그쵸? 자, 이런 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2가 올라올 거고 3이 올라올 거고 순서대로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뭐 눌러도 보면은 뭐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이거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과학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따로 이제 뭐 교육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저작권이 굉장히 무서운 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용되는 선생님이 올려놓은 것,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진, 글, 그림, 영상, 모든 것. 그러니까 수업의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구글 클래스룸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선생님이 다운로드를 못 받게 이렇게 장치를 해놨지만 만에 하나 다운로드 하거나 이메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송을 하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 쳐준 거에서 학생의 사진 캡처나 녹화 이런 것들도 역시 저작권도 문제지만 그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 초상권도 침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게 위험하고 또 하나 이런 초상권 침해도 되는데 그 사람을 모욕하거나 어떤 공격을 했을 때는 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도 예절을 중요시 여기고 잘 배려하고 지켜야 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우리가 또한 네티켓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이 지금 과학 자료랑 제목 없는 양식이라고 써져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자료를 무엇인가 올려놓은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눌러봤더니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수업 자료를 올려놓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이거를 예시 자료로 쓰려고 예전 학교에서 쓰던 걸 이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자료가 선생님이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뒤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여기 이제 과학 자료랑 옆에 제목 없는 양식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아래 과제 보기를 클릭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 잠시 설명할게요. 지금 제목 없는 양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제목을 안 붙여놔서 이렇게 되는데 원래 선생님이 이런 과제랑 아마 이렇게 과제도 제시하고 만약에 이거를 과학 시험지를 이렇게 같이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수업 자료가 아니라 수업 자료를 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평가를 받는 거겠죠? 자, 이렇게 눌러보면요. 선생님이 이제 재밌게 그냥 간단하게 써놓은 건데, 이거 과학 제목 없는 양식이 아니라 과학 시험이고. 과학 재밌나요? 예. 선생님은 짱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냈다. 그러면 네 하고 체크하고 제출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 응답이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시험지가 제출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1주차 과학을 누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걸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항상 어디 부분을 눌러야 되냐면요, 아래 부분에 있는 과제 보기를 눌러야 돼요. 그 전에, 자, 그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있다는 걸 우리가 누르면 밑에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주면 이렇게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 과제 보기 여기 부분을 눌러보면 자, 요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내용과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도 있고 밑에 이제 보면 수업 댓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만약에 댓글을 달면 이 댓글은 선생님과 여러분 친구들 모두가 보는 공개 댓글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써주면 좋겠죠. 여기에 이렇게 수업에 대한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되는 거,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모든 친구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태양고도는 어떻게 측정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만약에 입력을 하면 이것도 다른 친구들과 선생님께 모두 공개가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비공개 댓글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과 1대1로 비공개로, 예를 들어 선생님 1번 문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과학적 원리, 예를 들어서 과학적 원리 1번 문제가 이제 과학의 원리 땡땡땡, 그냥 땡땡땡이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땡땡땡과 관련이 있나요?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누르면 이 메시지는 비공개 댓글이라서 선생님한테만 이제 가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이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라고 해서 그 학생에게만 이렇게 댓글을 또 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댓글 단 건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댓글 올린 사람만. 자, 이런 모든 평가나 과제나 이거는 다 과제 보기를 눌러서 진행하고요. 선생님이 이거 지금 수학을 한번 들어봤잖아요. 자, 덧셈 문제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수학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밑에 이제 엄청 어려운 수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보면 점수 배점도 있죠. 100점 만점의 시험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서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수업 댓글을 다는 거고, 선생님께 궁금하거나 선생님한테 이제 비공개로 뭔가 질문을 해야 될 때 이 부분을 활용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엄청 어려운 시험. 자, 들어갔더니 자, 출석 번호를 쓰세요라고 돼 있죠. 그럼 선생님이 만약에 11번이다 그러면 11 이렇게 쓰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하세요. 이 의미는 숫자 11, 그러니까 문자가 아니라 숫자로 써라 이 얘기고요. 이름이 만약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마 시험지는 다 되게 출석번호랑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험지 보면 실제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10점 10점 이렇게 점수 표시도 돼 있고, 1 더하기 1은 너무 어려운데 1인가? 2 더하기 3은 이것도 어려운데 3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했으면 아래 이제 보면 제출이라고 있어서 제출을 누릅니다. 네. 이 제출을 누르면 선생님한테 시험지가 제출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응답의 사본을 나에게 보냅니다. 이거는 체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고, 제출을 누르면 응답이 제출되었으면 과제 표시가 완료로 표시되었습니다 라고, 완료로 표시되었습니다 라고 말이 뜨잖아요. 그리고 점수 보기 누르면 지금 정답이 2번인데 나 틀렸구나. 3번인데 5번 이제 5인데 2 더하기 3은 5인데 3으로 했구나. 이게 10점 이제 요 10점 중에 빵점 받았고 10점 중에 빵점 받았다. 이걸 알 수가 있죠. 또 때로는 선생님이 이 답이 왜 이건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또 써놔요. 이렇게 요 부분에.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게 왜 이렇구나 라는 것을 이 부분을 보면서 이해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수도 표시된다. 그리고 20점 중에 나는 둘 다 틀려서 빵점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아까 여러분들이 제출했을 때 과제 완료가 표시됨 이렇게 써져 있었죠. 그 표시가 나와야 선생님한테 이상 없이 제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제든 시험이든 선생님한테 제출을 눌러서 과제 완료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지는 끝났으니까 이제 이 부분 X를 눌러야겠죠. 이제 시험지 창은 닫고, 시험지 창은 닫아 버릴게요. 이게. 자, 점수 보기로 아까 보는 거 확인했고, 자, 과제 열기를 다시 누르면 이제 아까 처음 이제 장면으로 다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살펴봐야 될 건 오른쪽에 보면 내 과제하고 제출함이라고 돼 있죠. 아까 뭐예요? 제출하기 눌러서 이제 제출함으로 표시됐어요. 선생님한테 이상 없이 제출이 됐다는 거고,
과제에 이제 시험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시험지를 제출했으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첨부된, 더 이상 제시된 과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출 표시, 제출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자, 한번 선생님이 그냥 눌러볼게요. 자, 여기 보면 제출을 취소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이거는 시험지잖아요. 그죠? 만약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1회만 이제 쓰게 했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지 썼는데 이제 답이 만약에 틀렸어. 그럼 다시 이제 취소했다. 시험지 다시 내야지. 이러면 이건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이 과제 취소를 못하게 한 번만 할 수 있게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평가가 아니라 너희들 과제야. 이거 한번 해봐. 라고 제시한 거라면 과제 취소를 할 수가 있겠고, 요럴 때는 취소하시겠습니까? 네, 제출 취소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요 부분 취소, 제출 취소 이걸 누르면 네, 오른쪽에 이제 다시 볼게요. 그러면 할당됨이라고 돼 있죠. 아까 제출함이라고 돼 있던 게 제출됨이 이게 할당됨 이렇게 돼 있고 좀 바뀐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선생님한테 제출했던 과제가 취소됐다는 얘기죠. 네, 이거는 시험에서는 과제 취소가 이제 아마 불가능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보세요. 시험지기 때문에 이미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설문지는 한 번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 번만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과제 취소를 해도 다시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는 시험은 과제 취소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 언제든지 뭐 과제 취소하고 싶다라고 하면 방금처럼 취소하고 엄청 어려운 수학 이게 만약에 과제다 그러면 이걸 다시 눌러서 여러분들이 다시 제출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선생님이 이거 완료로 표시를 할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제출했던 걸 취소해 버리니까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을 잘 생각해서 제출하고 제출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제출한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만약에 과제를 취소할 경우 이 제출 취소를 누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요. 자, 처음으로 잠깐 다시 돌아갈게요. 이제 다시 이제 첫 화면으로 가면, 자, 수업에서 이렇게 1주차에 이렇게 수학과 과학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걸 눌러서 과제 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내용과 선생님이 올려놓은 걸 볼 수 있고, 이 수업 댓글을 통해서 질문이나 여러 가지 공유를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선생님에게 비공개로 1대1로 대화를 걸 수 있다는 거, 댓글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출이 제대로 됐는지, 제출한 표시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밑에 제출 취소는 취소해서 다시 해야 될 때 취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4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돼 라고 이제 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11일 날 제출을 하면 제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제출이 돼요. 그런데 이제 늦게 제출함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가 나와 있으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도 사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정해진 날짜에 맞게 선생님한테 과제를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구글 클래스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림과 수업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피드백 받아야 되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질문하고, 또 어떻게 공유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 올린 과제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글 클래스룸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워봤는데요. 잘 활용해서 온라인 계약 후에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열심히 진짜 계약하는 그날까지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글 클래스룸 학생용 하는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